네, 텐미리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새로 선보이는 명패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네, 박시동입니다. 네, 맞은편에 여보세요. 시작했습니다. 방송 시작했어요. 소리 덜 계신 듯한. 오마에와 윤석열로 됐어. 네. 까라오케. 보너스 타임. 한 곡만 더 해봐. 아니 지금 날이 새로운 밝았어요. 날이에요. 그래요? 네, 어제 그 여파가 아직 여보 아이시대로. 네, 좋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진행됐던 텐미리 시간 요약본 주말에 업로드 됐는데 확인하셨나요? 또 챙겨 보셨나요? 거기에 또 여러 댓글들도 달리는데 다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부릉부릉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대 은행에 37조 원 시한폭탄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이 NH 합쳐서 5대 은행이죠. 5대 은행이 약 3년 동안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금융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많이 유예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유예한 대출 잔액이 3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건수로는 26만 건이나 돼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20년 우리 코로나가 심각할 때 그때 정부 방침이 소상공인 어려운 중소기업 관련해서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유예해줘라 유예해준다. 이런 네. 방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무려 5번이나 연장이 돼 왔어요. 그런데 오는 9월이면 유예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꺼번에 부실이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비상이 걸려서 9월 전에 선별적으로 선제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기 비상 체제를 가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난리가 난 상황인데 지금 시선 강탈을 그래서 하고 지금 제가 계셔가지고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지금 집중해야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37조가 한 번에 터질지도 몰라요. 뭐? 37조요. 그건 내가 모르겠고. 예. 이 경주 법주입니다 이거. 경주 법조요? 네. 아침부터? 이 대출 문제. 예. 박대출이. 이 좌파 패널들이 다 널리지 않았습니까? 다 파란색으로 적어놔. 저거 술이 올라오네. 아침부터 술에 찌들었다라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주어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밤새 달리신 걸로. 계속 이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라고 해서 바로 연결되는 기사를 읽어보실 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5대 은행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유예된 37조가 오는 9월이면 한 번에 도래할 수 있다. 그게 위기다. 그러면 그동안 이게 어떤 일이 영향을 주고 있었을까 봤더니 은행에 1금융권에 막힌 자영업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려서 2금융권의 1년 새 대출이 78조 원에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은행권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찾았는데 2금융권에서 작년에만 무려 78조 원이 대출이 늘어났어요. 한마디로 저 그만 좀 드세요. 네네네네. 뭐라고요? 그만 좀 드세요. 이금희 씨가 뭐 어떻게 됐어요? 이금희 씨가 왜 나옵니까? 아침마당 아니야? 빠빠.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은 우리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2금융권으로 몰려서 대출이 78조 원에 늘어서 다 영장 쳐. 영장을 칠까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1금융권, 2금융권이 오는 9월 이후에 동시다발 위기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이 위기론 두 개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경주법조 마실 때가 아니고요. 1, 2금융권의 위기론 어떻게 초반에 좀 잡으셔야 될 텐데요. 경주 법주인데 서울 법주는 왜 없습니까? 아니 지금 정신 차리라고 구독자분들이 난립니다. 잘 모르겠고요. 정말 야부리노 이빨이 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야마가 돌게 생겼어요. 지금 방송 중입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네. 네, 짧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여보, 아이시마스, 아이시대로.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 은행권의 부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2금융권으로 몰리는 상황. 그래서 여러 곳에 중복 대출이 발생하고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이 9월이면은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래서 금융권 전체가 동시에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기사 두 개를 제가 묶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다 구속해요. 네. 다 구속시켜. 우리는 심각한데 경주법조는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어제 나온 걸 또 싸우셨나 봐요. 남았어 이거. 남아가지고 저. 알뜰하시네요. 나라 경제도 참 알뜰하게 여보, 꾸리셔야 숯불고기 되는데. 남은 거 없나? 참 걱정입니다. 사랑해. 네, 김선비님께서 이상민 씨는 리명박 할 때가 제일 좋겠다. 대놓고 음료 홀짝거릴 수 있으니까라고 녹조라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고충이 많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그것도 맛이 좀 별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색깔을 위해서 맛을 포기한 걸로 알고. 컨셉이 무너지기 때문에 빨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소식인데요. 네. 세계 설탕값이 11년 만에 최고치. 그래서 슈거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네.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농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세계 설탕 가격 지수가 149.4포인트로 201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설탕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은 세계 각지의 설탕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제 설탕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수입 물가가 일단 오르겠죠. 그리고 설탕이 원료가 되고 있는 과자, 빵, 아이스크림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물가 부담 때문에 늘 고민인데 이게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얹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거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슈가. 예, 슈가. 슈가 아유미예요. 슈가. 황정음이. 아, 그래. 다 슈가 아니야고? 슈가는 BTS. 역시 저는 아닌가요? BTS 생각했는데. 그래? 아유미라뇨. 아무튼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 무당 소주가 또 인기예요. 아스파탐, 그리고 이런 사카린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소주도 당을 빼고 먹어야 됩니다. 설탕값이 오르면 설탕을 안 넣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아니 유 기자 물어볼 게 있어. 네. 너 한일 정상회의가 몇 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된 줄 알아? 발음이 좀 꼬이셨는데. 셔틀 외교가 몇 년 만에 몇 년 복원된 만에? 거예요? 그래 소소. 몇 년 만이죠? 아이 그 무식하네 그 12년 만인 거 몰라? 아, 12년 만이요? 아, 죄송합니다. 심심한 사과 말씀 왜? 드립니다. 심심해? 내가 바보야 뭐? 왜 심심해?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데. 아, 지금 많이 취하셨네요. 여보 아이시대로. 네, 자꾸 헛소리를 좀 하시는 어제 것 그 사케 같다 남은 거 없나고? 생각이 드는데 소맥이 좋은데. 네, 남은 법주 그만 드시길 바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술 냄새가 전해지나 봅니다. 술 냄새가 진동한다. 그만 좀 취했으면 좋겠다. 나라 경제 좀 치얼스. 아니요. 취했으면 좋겠다. 그만 좀 취했으면 좋겠다. 나도 취했으면 좋겠어.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더 힘듭니다. 짧게 하나 할까요? 한 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버크셔웨이 회장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하는데 여기서 미중 갈등은 멍청한 짓, 미중은 공동 번영할 수 있다. 제발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요. 그 미중은 어느 중학교야 그? 말도 안 되는 거 소리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의구현 사진단의 시국미사 진행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4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영상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텐미리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계속 밀고 있는 명배고요. 함께하고 계신 분들 소개 먼저 드릴게요.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네, 맞은편에는 안녕하십니까. 한때 연대 보증인 현재 마이너스 V3 안치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는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라면 먹고 고맙습니다. 싶어요. 국민과 함께라면. 네, 좋습니다. 자, 또 까먹기 전에 시작할 때 짚고 가겠습니다. 미리미터. 자, 한일 정상회담. 어제 기시다 총리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일정이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 이겁니다. 한일 정상회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드렸는데 보기는 딱 두 개예요. 네,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2번 국제적 퍼주기 이미지. 그런데 99%가 국제적 퍼주기 이미지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년님, 글로벌 호구된 거죠. 노 없고 무조건 예스 하면서 유유해 주셨고, 장보고 캠님은 네,
와타시와 호겐쿠데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님께서는 이번에는 사과 느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질타에 가까운 수준으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 대머리가 되면 생기는 매력이 있답니다. 빛나는 매력? 헤어날 수 없는 매력. 그럼 한 장관님은 그렇습니다. 고소가. 아무 왜 말도 그러죠? 하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않았는데요. 예. 부릉부릉. 네. 네. 시동 걸어볼까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또 낮게 전망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냈는데 겨우 1.1%, 즉 1% 성장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는 소식인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가 종전에 1.9%로 우리를 전망했는데 이번에 1.4%로 한 달 만에 무려 0.5포인트나 하향 전망했어요. 저는 이게 좀 눈에 띕니다. 사실 이 평균치 1.1%는 지난달하고 평균치는 같아요. 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주요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성장률은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같은 기간에 중국의 성장률은 일제히 상향 전망했습니다. 오. 무려 6.0%로 지난달보다 0.3포인트나 올려잡고 있어요. 이 두 수치를 연동해서 본다면 중국의 경제활동,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연되거나 유리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자, 중국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 시장과 우리가 점점 분리되고 있다. 유리되고 있다. 중국에서 우리가 돈을 못 벌고 있다. 라면 결국 우리는 돈을 어디서 벌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가 있는데 경제하면 또 안 대표님 아니겠습니까? 재산순위 1위. 정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경제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싫은 계절이 있답니다. 계절이요? 예, 매일 아닌가? 사계절. 웃음이 매력적이시네요. 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웃을 수가 없는 소식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를 돌파했고요. 제2금융권이 그래서 연체 초비상이라는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19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코로나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 말보다 무려 48.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10명 중에 4명은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네. 드러났어요. 그래서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401조, 그래서 전체의 약 40%로 집계가 됐는데 무서운 것은 이 증가세입니다. 2금융권의 대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전년보다 1년보다 무려 24%, 78조나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경기가 더 악화되고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이 더 안 좋다 보니까 2금융권의 연체가 지금 비상입니다. 카드사 있죠? 카드사 연체율이 모두 1%를 넘고 있습니다. 카드사 연체율이 2%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세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축은행 연체율도 5%를 넘고 그게 있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 자영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무려 563만 명이고요. 그 자영업자들 가게에서 무료로 가족들이 봉사 많이 하세요. 이분들이 거의 80만에서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세 집 건너 한 집, 가구로 치면 두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렵고 연체율이 높아지는데 경제하면 또 안 대표님 아닙니까? 이거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국민 의견 어떻게 들으실 건데요? 그야 위원회를 만들어야겠죠. 위원회는 그럼 어떻게 설립하시나요?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겠죠. 또 그럼 국민 의견 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위원회를 만들면 됩니다. 자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야 유미리, 네. 니도 이렇게 되고 싶나?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아무개로 보이나? 조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가지밖에 못 전해드렸는데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 실망입니다.
네, 겸손은 힘들다 류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는 없다고 하죠.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서라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수치가 심하네. 아니,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게 많은데요. 누구야? 네, 저 겸손은 힘들다 류밀희 기자입니다. 뭐가 힘들어? 겸손은 힘든데요. 수치가 힘들다. 네, 기자간담회도 아니고 도어 스태핑도 중단하셨고 기자들 질문하는 기회 왜 이렇게 차단하시는 겁니까? 치얼스. 응? 1주년이야. 뭐라고? 일단 방일 갔다 오셨죠. 성과, 외교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방일동에 갔다 왔냐고? 일본과 미국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기다 형님, 그 아주 말 좀 잘하시더만. 내가 다 춤추고 노래하고 다 왔어. 네, 지금 취임 1년이라고 국민들이 많은 기대와 그리고 아쉬움도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술로 시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술은 술병은 또 술로 고쳐야 돼 이거. 응? 나 맛있어 이거. 여보 이거 어디 거야? 네, 후보 시절 120시간 외치셨는데요. 네, 노동개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동? 그 노동 미사일은 쏘면 안 되지. 아이 북괴 놈들 이거. 이거 한미일 동맹으로 조합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CNN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Are you Korean president? Seriously? M&M은 그 초콜릿 아니야고? 아니, 모든 걸 이렇게 다 먹는 걸로 연결하시면 그 초콜릿 곤란합니다. 맛있다고 그거 알파벳 있죠 있잖아.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에게 김건희란? 응? 여보 사랑해. 여보 어디 있어? 네. 자세한 경제 관련 얘기 심각한 만큼 앉아서 이어가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앉읍시다. 네. 아우 술병이 심하네. 어제는 그 오징어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심하지?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밀이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만큼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시동 부릉부릉 평론가님은 늘 그렇듯이 제자리에서 지키고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시동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님. 자, 일단 정신을 좀 차릴 동안 윤석열 대통령 1년 네. 그동안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 여러 가지 주제들을 조금 요약해서 네, 짧게 돌아볼까요? 오늘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 1년 주식, 채권, 물가 요 세 부분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식 시장 1년을 돌아보니까 작년 윤 대통령 취임하는 날 종가가 2,610이었는데 어저께 2,510으로 마감했습니다. 1년간 약 3.86% 주가지수가 하락이 됐네요. 최고점은 2,685였고 최저점은 2,155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년 내내 약세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이제 총평을 드리자면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지 않았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후보 시절부터 공약처럼 얘기했거든요. 네. 얼마나 해소되지 않았나 봤더니 또 왜 해소되지 않았나 봤더니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시작해서 지금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잠시만요. 있는데 잠시만요. 결국은 또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중국집이에요? 아이고 여보세요라니. 뭐야? 지금 1년간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돌아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가 조작이요? 주식은 그 쌀 아닙니까? 그 무채에다가 표고버섯 싹싹 비벼가지고 나 먹으면 나 그 보리밥 좋아하잖아. 내가 싹싹 비벼가지고 뭐 얼마 있어? 대통령- 개꿀 맛이지 그게. 모든 게 먹는 걸로 가시네요. 인생은 보리밥이야. 싹싹 비벼서 먹으면 되는 거야. 뭐 도이치 뭐?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요. 주가 조작 사건. 햄 이름 아니야고? 소세지 해가지고. 네. 그래서 대화가 햄이 좀 맛있어, 힘든 그거. 상황인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치고 시작한 정부였는데 디스카운트? 그렇죠. 어디 할인해? 뭐 어디 할인이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를 시작해서 아. SG증권발 주가 조작까지 네. 해서 시장의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멀었다. 자, 두 번째로 네. 윤 대통령이 양도세, 주식 양도세 폐지를 엄청 큰 공약으로 내걸고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이 공약은 현재 폐기된 상태입니다. 양도세 폐지가 아니라 공약이 폐지됐다. 공약이 폐지가 양도세 폐지가 아니고 공약이 폐지가 된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공매도에 관한 전담 조직을 설치해서 불법 공매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네.
사실은 공매도 관련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불만은 여전하고요. 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 말이 오락가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1년 내내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은 한계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채권 시장 1년은 한마디로 역대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레고랜드발 ABCP 사태 때문에 그렇죠. 예, 정부가 초기 진화에 실패했고 유동성이 레고랜드발. 그렇죠. 레고랜드. 자다가 그걸 레고 밟으면 진짜 발이 아파. 내가 그거 죽는 줄 알았다고. 그렇죠. 그래서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유동성 위기가 자초됐고 시장 금리가 폭등했고 채권 시장 전체가 혼란했습니다. 겨우 지금 해결하고 있지만 아직 잔불이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레고랜드발 ABCP 사태. 그다음에 흥국생명 코코본드 사태가 있었어요. 이 흥국생명이 정부와 상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코본드? 네, 코코본드요. 코코본드 네. 먹는 거요? 네. 1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 시장 1년은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코코본드 사태, 한전채 사태, 은행채 사태, PF 사태로 한마디로 최악의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네. 물가 1년 짧게 말씀드릴게요. 6.3에서 시작해서 현재 3.7이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잡은 거 아닌가라는데 저는 착실입니다. 석유 관련한 제품들이 지금 물가가 낮아진 거지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높고요. 외식 네. 물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 고통 지수라고 있어요.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서민의 지수가 1999년 이후 현재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물가 잡았다 착시입니다. 햄버거 뭐 이런 것도 햄버거, 가격이 피자 엄청 먹는 올랐잖아요. 거예요. 아니 올랐어? 예, 엄청 아니 올랐습니다. 진짜 20% 그러면 가까이 그 올랐습니다. 저기 맥도날드 버거킹 다 영장 쳐야 되는 거 아니야고? 아이고. 나 이거 참 아닙니다. 이거 왜 물가를 함부로 올리고 그래? 아니 지금 압수수색 영장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라고 피자는 말이야. 생각하세요? 그 시카고 피자, 그리고 뉴욕식 피자가 있고 또 나폴리 피자가 있어요. 네. 그 화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이 확 깨네. 그래서 피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얼굴 피자, 어깨 피자. 왜냐? 아직 4년 남았으니까. 4년이 남기는 했죠. 임기상.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1년 자평 한마디로 한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좋아 빠르게 가지 뭐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빠르게 좋게만 가는 것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나는 않을까? 우리 여보만 믿고 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내일도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와 태미리 이어갑니다. 여보 안녕. 사랑해. 네, 태미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은 안녕하십니까. 박근입니다. 박근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육박근님은 어디 가셨나요? 상을 하나 뗐습니다. 오늘은 뗐군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리미터부터 하고 갈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자, 보기 1번은 한국에 도움이 되니까 2번 일본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오늘 역시 99%로 일본에 도움이 되니까 라고 한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마홍상님, 동족끼리는 서로 응원하고 뭉쳐야죠. 불후의 명장님, 일본은 느껴야 하기 때문에. 다들 왜 이렇게 댓글을 점점점으로 마무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1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이렇게 짚어볼까요? 오늘은 국가 재정 문제 그리고 민생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짧게 제가 1년을 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 그 함께하신 네. 윤석열님께서는 굉장히 태도가 네. 불편할 정도로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아직도 술이 안 깨고 계시잖아요. 난 그거는. 좋았는데 그러셨어요. 네. 편향적이네요. 네. 제가 편향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윤석열 1년 국가 재정 갈팡질팡 정책 모순이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뽑아봤어요. 네. 처음에 재정 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을 가장 크게 강조하면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였는데 그러면 진짜로 정부 살림살이를 잘했는지 보니까 올해 국세 수입은 87조 원으로 작년보다 24조 원이나 벌써 줄고 있어요. 이대로 연말까지 가면 30에서 50조 원의 천문학적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세수 결손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는 모순적인 갈팡질팡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건데요. 네. 제가 대표적인 이 정부의 감세 리스트를 한번 몇 개만 예를 들어 볼게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4로 낮춰졌어요. 그렇죠. 반도체 등 전략기술 투자를 하면은 또 대기업이 투자세액 공제를 8에서 15%로 확대받아요. 그리고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아요. 결국 대기업은 25%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라고 해서 가업을 물려받을 때도 4천억 미만이었는데 5천억 미만으로 공제 한도도 500억에서 600억으로 종부세도 11억에서 12억으로 네. 다주택자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이런 것만 다 해도 5년간 64조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필요한 게 많잖아요, 우리. 써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럼요. 우리가 지금 정부가 꼭 필요한 재정 지출, 서민 경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감세를 하는데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산에 따른 세제는 계속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 세제는 줄여주고 그 반면에 근로소득 세수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산에다가 매기는 세금은 줄여주고 우리 땀 흘리는 분들한테 내는 세금은 늘고 있어요. 듣고 계십니까, 박근님?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로는 재정 건전성 얘기하지만 나라 살림 적자 내고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 세수 계산도 못하면서 부자는 부자 감세, 감세해주고 있다. 대기업 감세로 가면서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 정말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가 눈물을 흘리면 뭡니까? 무가 눈물을 흘리면요? 무뚝뚝. 무뚝뚝 재밌어. 정말 무가 눈물을 흘리는. 개꿀잼. 예, 그래서 모순적인 재정 정책 때문에 네.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1년을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해볼까요? 네. 민생 경제 부분인데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졌다 이런 상황인데 4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우리 가구의 실질 소득, 네.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1.1%로 2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실질 소득 감소폭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로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한편 고금리 때문에 가계 부담이 늘고 있죠. 그래서 비소비 지출 중에서 이자 비용은 1년 전에 비해서 28.9%, 약 30%가 늘고 있어요. 이자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만. 한마디로 소득은 주는데 이자는 계속 내야 되는 더 이상 졸라매려고 해도 졸라맬 허리띠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계 상황에 몰리는 분이 많죠. 네. 그래서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0.46에서 지난 2월까지 2월에 0.64%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도 없죠. 이자 부담은 늘어나죠. 한계에 몰리니까 연체율까지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제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경제 고통 지수가 1996년 이후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96년이면 IMF 전이잖아요. 거의 그 수준인데 지금 거기까지 서민들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민생 경제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60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를 제외하고 나면은 전체 취업자 수가 오히려 8만 8천 명 줄었고요. 청년층은 13만 7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6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폭탄, 우리 지난 겨울에 가스비 폭탄 기억하실 네. 거고요. 앞으로도 또 줄줄이 대기 중이에요. 그러니까 서민 경제, 민생 경제만 보면은 지난 1년 전과 우리가 지금 같은 나라일까 싶을 정도로 모든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박근님. 네. 민생 경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이 1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임꺽정 정신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임꺽정 그렇습니까? 정신. 오늘 좀 떼주십시오. 네. 임시방편 대책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야, 네. 꺽. 꺾일지언정 부러지지 마세요. 좋습니다. 정. 정수장학회 화이팅. 화이팅. 네. 뭐 누가 안 웃어. 수첩공주 그네 까르르 까르르 댓글 오늘은 올라오고 태블릿입니다. 있습니다. 태블릿이군요. 네, 좋습니다.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정책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한마디로 오직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만 빠르게 갔다. 그래서 대규모 규제가 다 풀렸고요. LTV 풀어줬고 재건축 규제 풀어줬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 관련한 정책도 완화 일변도로 풀어져서 이 고금리에 오히려 대출이 늘었어요. 그리고 세제, 보유세, 종부세 전부 다 낮춰줬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정책 있죠. 주택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나몰라라.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 결론적으로 쉽죠. 부자 감세지만 우리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길은 더 멀어졌다. 힘듭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죠. 남은희 씨가 엘리베이터 못 타는 이유.
문이 닫힙니다. 재밌어. 까르르 까르르. 텐미리 문도 닫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안녕. 하다 1등 오다 1등 서서 1등 앉아 1등 실없이 1등 어이없이 1등 겸손히 네, 들어왔군요. 텐미리 시작하겠습니다. 따란. 이번 주 제가 선보이고 있는 명패인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구독자 수가 150만이 되면 더 다양한 명패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이렇게 하나로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자, 소개해드릴게요. 함께하고 계신 분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네, 부릉부릉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민 씨 어디 계실 거예요 아마. 둘이서 한번 할 텐데요. 밀리미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때린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기로 드린 거는 1번 자기와 비교해서 너무 못한 문재인을 혼내려고, 보기 2번 자기와 비교해서 너무 잘한 문재인이 미워서 인데요. 여러분들을 99%가 너무 잘한 문재인이 미워서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삼각지 때미리님, 네, 컴플렉스 투성이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죠. 그리고 포포루님, 네, 자격지심 4글자 딱 적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미해박님은 처리수라니 한심한 국회의원 처리하고 싶네요. 아마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한 성일종 의원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태기님께서 팟빵 업데이트가 왜 안 되나요? 라고 댓글 쓰셨는데요. 저희 팟빵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단됐고 이렇게 유튜브로만 일단 보고 들으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부릉부릉 시동 걸어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며칠간 그 1년 특집을 하느라고 그렇죠. 사실 뉴스가 쏟아진 게 많아요. 네. 빨리빨리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따라가야죠. 네, 경상수지 3개월 만에 턱걸이 흑자를 하긴 했어요. 월간 기준으로. 그런데 분기 전체로는 엄청나게 적자. 이 흑자라는 말이 되게 이제 낯설게 낯설어서 들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실까봐.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제 3월달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네. 2억 7천만 달러 턱걸이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뭐 좋아진 거 아니야? 이제 흑자인가?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을 포함한 분기로 보신다면 44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어요. 분기 기준으로는 2012년 1분기 이후에 11년 만에 적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11년 만이면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상수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상품 수지거든요. 네.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상품 수지. 상품 수지에서는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 같은 기간보다 엄청나게 수출이 12.6%나 줄었고 해서 상품 수지에서 크게 적자를 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서비스 수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가고 하시니까 여기에서도 19억 달러 적자. 네. 그러니까 경상수지에서 중요한 부분 두 가지에서 크게 적자를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3월 달에 흑자가 났지? 3월 달은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우리 본국인 우리나라로 송금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배당 소득 수지가 36억 달러 흑자를 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턱걸이 한 반짝 거다. 턱걸이 약간 흑자를 봤는데 4월 달이죠. 4월 달은 거꾸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 배당을 빼서 밖으로 내보내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4월 달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3월 달에 반짝 흑자했지만 분기 전체가 흑자였고 4월 달에는 또 적자가 될 게 거의 확실하고 연간으로 보면 또 한국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260억 달러 우리가 흑자를 보지 않는가 예상했는데 실패가 확실시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우리 나라가 가난해지고 있다. 비상한 대책이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이 비상한 대책을 왜 각자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건지 맞습니다.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상민 씨 잡혀간 거 아니냐? 네,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잘 계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오랜만에 미국 소식 한번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네.
가 발표가 됐는데 4.9%로 발표가 됐어요. 당초 시장에서는 5점대, 5.0을 예상했는데 앞자리가 그러면 4로 바뀌었네. 미국 물가 잡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물가에서 에너지는 워낙에 변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국제 유가라든지 가스값 때문에 네. 식음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너지랑 식음료를 뺀 거를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근원 물가를 봤더니 5.6에서 5.5로 빠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는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부분을 빼고 근원 물가를 봤더니 변동이 없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 아직은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특히 미국의 근원 물가가 잘 안 잡히는 이유는 고용이 너무 탄탄해요. 거의 지금 수치상으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고용이 좋다는 거는 일자리가 많고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임금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물가를 계속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내 금리, 내 주택담보금리가 어떻게 될까가 궁금하면 그렇죠. 한국은행 금리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럼 다시 한국은행 금리를 어떻게 결정되나 봤더니 한국은행은 역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나를 또 보고 있고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런 CPI 지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꼭꼬경. 그렇죠. 그렇다면은 5월 25일에 우리 한은에서 또 금리를 발표하거든요. 네. 이번 금리가 그럼 어떻게 될까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동결될 전망이 99%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CPI 지수를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내 금리랑 이렇게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대출 금리 걱정이 되신다면 미국 소비자 물가를 볼 필요가 있다. 네. 자,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상민 씨 걱정을 하시는데 이상민 씨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고요. 지금 다른 캐릭터 연구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연구소에서? 네, 네. 이상민 연구소, 이상민 랩에서 지금 연구 중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부릉부릉. 다른 소식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사회이사 영입 1순위가 관료인데 네. 그중에서 검사가 최다. 검사가 제일 많아요. 검사 전성시대. 네. 국내 30대 그룹이 올해 선임한 사회이사 셋 중에 한 명은 관료인데요. 그 관료 중에 반이 검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료 출신 사회이사 제가 한번 쭉 읊어드릴게요. 검사 출신 중에서 삼성 SDS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영입했어요. 또 하나나 한지는 구본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또 롯데나 이런 데서는 뭐 차경환 수원지검장, 고려는 권순범 대구검장 등등등 이 검사들이 많이 임명되고 있다. 나랑 뭔 상관인데? 나하고 뭔 상관인데? 10초. 네,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이사가 왜 있냐? 이 사회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라고 객관적을 담보하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검사 친한 사람들 영입해서 뇌물, 부패,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가다 1등 오다 1등 서서 1등 앉아 1등 실없이 1등 어이없이 1등